주제가 좋은 어른이 되도록 애들을 기르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 지금 작년에 영화부에서 우수한 아이로 졸업을 한 우리 5살짜리가 있어요. 만 3살이 되면 만 3살이 온 우주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 애가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 누나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너는 지금 할머니가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네가 할머니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도 안 먹혀요. 그리고 우리 친구 여기 주한의 언니 주신이, 주신이를 그렇게 치고 뭐 놀리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어른으로 기를까, 그게 고민이죠. 우리 이 아이하고 또 2호 때에 아마 남자애들은 마블을 엄청 좋아해요. 마블. 그래서 뭐 아이언맨, 뭐죠? 스파이더맨,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웅을 알거든요. 영웅 이야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하고 영웅이 진짜 영웅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도 알아요. 진짜 영웅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막 구출해주고. 그래서 너 오늘 유치원에 갈 때랑 진짜 영웅이 되면 좋겠다. 진짜 영웅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는 남자니까 여자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런 게 진짜 영웅이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딱 얘가 이래요. 나는 영웅 안 할래. 확실해요. 소신도. 그런 영웅은 안 하겠대요.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죠? 그 거미줄로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런 영웅은 하고 싶은데,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영웅은 안 하겠다고 그래요. 집에서 계속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영웅이 뭔지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요 애기들 기르면서 20살에 좋은 어른이라고 20살이 되었을 때 좋은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어른은 어떤 모습일 때 좋은 어른이죠? 굉장히 많아요. 자기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 중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비어서 관계 못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엄마한테 찾아오고 아빠한테 찾아오면 엄마가 발끈해갖고 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20살이 돼서도 관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싶어요. 애들이 스스로 20살이면 자기 진로를 설계하고 인생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고 체력을 지켜야 되고요. 리서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부를 시험 준비를 해서 교재를 막 외우거나 암기해가지고 성적을 잘 내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공부의 일부분이고요. 진짜 공부는 리서치하는 능력이라서 탐구 능력이라고 그래요. 혼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해석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이게 리서치 능력이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가치 판단을 하려면 사고력이 상당히 깊어야 돼요. 내적인 안정성도 가져야 돼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어른들이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문제 굉장히 클 거예요. 그거 해결 못하면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그럴 때 좀 좌절이나 힘들 때 다시 회복하는 거 탄력 회복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자존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고루 전 영역을 발달을 시켜놔야 좋은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애들을 뭐만 기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른 생각하지 마. 시험 성적이 가장 중요해. 그걸로만 애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돼도 어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길러주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답은 있어요. 영아기 때부터 지금 아이들에게 이 좋은 어른을 길러주는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때 내적인 안정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내면이 탄탄한 애들이 있어요. 안정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초등학교 때도 느껴지고 중학교 때도 느껴져요. 근데 그게 영아기 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아마 3세, 4세에 신발 자기가 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다 신게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좋은 성인이 되게 하는 출발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몽땅 다 해주잖아요. 신발 바꿔 신어도 상관없고요. 제 아들을 지금 온 우주가 자기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아이도 신발은 자기가 신고요. 유치원 가방은 자기가 들고 가야 돼요. 딱 메고 가요.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유치원에 하나름 유치원 여기 있잖아요. 보면은 엄마들이 가방을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키가 안 큰데요. 글쎄 그거 들어서 키가 안 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 가방을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막 거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좋은 어른을 만들려면 막 거기에 위대한 인물처럼 막 뭘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름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연수를 해요. 근데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5세들이 옛날 5세보다 어리대요. 오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 집에서 엄마가 다 해줬어요. 밥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히는 거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5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서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애들을 기르고 있다고요. 5살이면 자기가 서툴러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온 우주인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참 영악해요. 천재 같아 다. 5살짜리들은 천재예요. 조금 지나면 평범해지는데 유치원에서는 5살 형님이 될 거고 집에서는 5살 아기가 될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먹여줘야 된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네.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곧 오는데 그게 3세, 4세 이때 훈련이 돼서 5세에 가서 어울리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챙기고. 이래야 20살이 어른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애들을 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부모님이 이제 학교 상담을 하면서 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제 오신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크리스천 가정과외형의 밴드에도 올렸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시험 보는데 10개를 선생님이 알려줬대요. 다음날 시험 봤는데 20명 중에 10명이 1번부터 10번까지 그대로 썼대요. 순서 바뀜없이. 근데 선생님은 순서를 바꿔서 냈대요. 놀랍지 않아요? 50%가 1번에서 10번까지 그대로 선생님이 전날 알려준 대로 답을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다 달라붙어서 가르쳤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밴드에는 그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데 실제 제 속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망쳐놨다. 아빠들이 망쳐놨다. 아니 순서가 바뀌었으면 순서가 바뀐 대로 가야 되는데 부모들은 지금 받아쓰기 하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글 배우기잖아요. 글 배우기인데 뭐가 목적이냐면 10개를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개 중에 3개를 맞으면 자기가 창피해.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2학년 때 글자를 알 수도 있고
1학년 2학기 때 글을 알 수도 있고 애들마다 속도가 다 다른데 왜 그때 10개를 다 맞아야 되냐고요. 같은 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의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는. 알림장이 부모한테 온다면서요. 알림 내용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어떻게 학교에 알림장이 부모한테 가요. 애가 자기 일을 챙겨야지. 학교에서 내일 색종이 가져오래요. 애가 가서 말을 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챙겨주면 그거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학년은 자기가 문방구 가서 사와야 돼요. 자기가 챙겨가야 되고 못 챙겨가면 그 학교 가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학교 가서 혼나야 돼요. 안 혼나고 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참 착하셔서 안 혼내. 아니 그러면 애가 올바로 안 된다고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고 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림장을 부모님이 받고는 부모님이 쫙 챙겨놓으면 애가 그걸 들고 가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색종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연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애를 바보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캐나다에 최근에 제가 이야기학교에 진로 특강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캐나다 한 20여 년 전에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왜 가셨냐 그랬더니 교육 문제 때문에 갔대요. 애를 학교를 가면 갈수록 애가 바보가 되더래요. 근데 캐나다로 이민 가서 애가 5등 졸업했대요. 왜 바보가 됐냐면 얘는 음악적인 재능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계속 국영수사과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국영수는 못하니까 잘. 근데 캐나다 가서 5등 졸업했다니까요. 음악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럼 왜 우리는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왜 길러주는 교육을 못하고 있냐. 그러면서 애들이 학교 다니면 왜 바보가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민 갔다가 이제 20여 년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계속 교육적인 영역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20년 전하고 한국 교육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로 만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영상이 있어서 유명한 모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사립의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만나고 특목고 자사고로 애들을 만나는데 애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속에 움츠려 들어있더래요. 자존감이 낮고 내가 뭔가 계속 부족하고 그거를 채워야만 된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 한참 유행이었던 시절처럼 이 사회의 경쟁에서 내가 뭔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이 때문에 이민을 결정했던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대요, 애들이. 근데 저는요, 학교에 계시는 교직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의 교육 환경은 더 안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뭐만 좋아졌냐면 교육부의 SNS 홍보력은 좋아졌어요. 어떻게 알림장을 부모한테 보내는 교육을 모두 다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교육 현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을 만들려면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밥 먹는 것부터 신발 신는 것부터 자기 물건 챙기는 것부터 관계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애가 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들이 길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성적만 있으니까요. 저는 학력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했잖아요. 지금 작년에 22만 명 나왔대요. 2016년인가 17년부터 학력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 입학 정원보다 학생 정원이 더 적었잖아요. 학생이 더 적었어요. 입학 정원보다. 2차 위기가 한 번 더 와요. 2035년인가 30 몇 년에. 2035년 전이구나. 아니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참.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시 학생 수가 그 폭감해요.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대학이 거의 절반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입학 정원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교육 상황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대학을 다 갈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대학의 50%가 사라지면 지금의 50% 수준 애들이 대학 갔던 그 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꼴찌도. 근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교육이 좀 더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특성을 위한 교육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더 안 좋아지는 거 있더라고요. 왜 안 좋아지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대학에 점점 더 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기르자가 아니라 학교들이 학생 모집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더 모집해야 되겠네? 그럼 학생들을 모집하려면 더 경쟁을 시켜야 되겠네? 근데 놀라웠게 부모들이 다 알아요. 스카이 나와도 요즘에는 좋은 직장이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중위 그룹에 있는 직업들이 사라지잖아요. 위층, 최상위층하고 거기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AI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노동이 발달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죠. 지금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라이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상황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거는 추세예요, 흐름. 그래서 저는 사회 흐름에서 이 앞으로의 교육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에는 개인의 능력들 아니면 창업이나 창직을 할 수 있는 역량들,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들이 길러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교육은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해본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안전했던 길, 시험 성적, 입시 쪽으로 더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라고 지금 이 한국의 교육 흐름과 사회 흐름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어른 되기 어려워요. 그것만 하게 몰두시키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일반 사회교육하고 상관없이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교육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아이의 자기의 모습답게 크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모든 아이는 자기답게 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천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세계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 생각을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좋은 어른은 뭐냐? 아까 관계성, 자기관리, 인생설계, 가치관, 자기 내적인 건강성 이런 걸 고루 갖추되 우리의 아이만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서 성장하면 그게 가장 좋은 어른이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시대도 그렇게 가는데 자꾸 교육은 역행하더라. 저는 어느 순간에 부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의 교육이 버티고 버티다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버티고 버티다가 부러지고 부서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이 지금 시대에서 변해야 된다는 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걸 신앙인으로서도 놓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 좋은 어른들 많이 길러내야 돼요. 좋은 어른을 막는 것이 저는 한국의 교육의 형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좋은 어른들을 많이 이 세상에 만들어낼 때 이 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건 크리스찬의 부모의 사명이고요. 영하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아이에 맞춰서 이제 방법을 찾는 게 어려워요. 우리 아이 특성에 맞춰서. 핵심은 뭐냐면 애가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긴다.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는 그렇게 한번 버리면은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버리면 부모만 속상해지고 또 사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건 참 어렵다. 네, 그러나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갖게 해야 되는데 그 원리적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아기 때부터 우리 엄마는 하면 해 이게 확 아이의 머릿속에 생각에 박히면 아이는 안 벗어 던지고 가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빠는 가방 절대 안 들어줄 뿐이야. 그게 애 머릿속에 탁 있어야 돼. 아기 때부터 가능해. 그게. 제가 왜 가능하자고 그러냐면 7살, 8살 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외할아버지한테, 외할머니한테 가서 행동하는 짓이 다 달라요. 이미 대상을 파악하고 있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까지 허용이래. 우리 할머니는 CR도 안 먹혀. 그걸 7, 8개월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가방을 집어 던져서 가버리면 아, 우리 엄마는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들고 올 거야. 그걸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양육 태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아이한테 심어줘야 돼.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뭐 어떤 때는 그래요. 아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내 가방 챙긴다. 그게 있으면 어떤 때는 아빠가 들고 가줘도 상관없어요. 너무 무겁고 아빠가 도와줄까? 뭐 이렇게. 그리고 애가 너무 또 피곤해하고 힘들면 그래 아빠랑 반반 들자 라고 했는데 지도 들었어. 반 들었다고 자기는 생각해. 근데 아빠가 90을 들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아이는 어른만큼의 인지 수준은 아니니까. 그게 핵심은 뭐냐? 내 가방은 내가 챙긴다. 내 물건은 내가 챙긴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리지만 한 살 한 살 먹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인, 한 인격적 존재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참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을 길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선물로 맡기셨습니다. 그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배우고 알아가고 지혜롭게 해나가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멋진 한 인격적인 어른이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애쓰고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